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 한창원입니다. 설계를 보면 음질이 보인다. 케이블 편입니다. 현대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에서 케이블의 존재는 이제 액세서리가 아니라 거의 하나의 메인 컴포넌트로 자리 잡았다 이야기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케이블 튜닝의 매력에 빠져 있으시죠.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한 질문이 나오죠. 전기가 흐르는 똑같은 케이블인데 왜 소리가 다르게 나올까? 오늘 그 신비한 오디오 케이블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을 이야기하려면 전기가 흐르는 원리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전기도 수도관 안에서 물이 흐르듯이 전선 속으로 전기가 흘러간다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는 도체 내부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물리적 흐름이 아니라 도체 주변의 공간에 형성되는 전자기장,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를 통해 전달됩니다. 참고로 전자의 실제 이동 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전기 에너지의 전달은 전자기장을 통해 거의 빛의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전류가 흐르면 도체 주변에는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와 자기장, 마그네틱 필드가 동시에 형성되며 이 두 장이 결합된 전자기장이 파동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즉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고 말하는 현상의 본질은 도체 내부가 아니라 도체와 절연체라고 그러죠. 유전체 사이 공간을 따라 이동하는 전자기장의 전달이며 도체는 그 전자기장을 안내하고 유지해주는 경로, 가이드 역할을 할 뿐입니다. 또한 주파수에 따라 에너지 분포도 달라지는데요. 저주파에서는 에너지가 도체 단면 전체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지만 고주파나 디지털 신호처럼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에너지가 도체 표면으로 몰리는 스킨 효과, 스킨 이펙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주파 신호일수록 도체 표면 근처를 통해 전달되는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유전체란 케이블에서 도체를 감싸고 있는 절연 물질을 말하죠. 이 유전체의 특성, 특히 유전율은 전자기장의 전파 속도와 신호 손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유전체는 단순히 전기를 차단하는 절연층이 아니라 도체 주변에서 형성되는 전자기장 파동의 거동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의 유전체의 품질은 도체의 순도 못지않게 때로는 그 이상으로 음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선은 전기 에너지를 흐르게 하는 관이 아니라 전기가 이동하는 전자기장의 파동을 통제하고 안내하는 구조물이라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아무 케이블을 써도 멀쩡한데 왜 오디오는 케이블에 민감한가요? 핵심은 두 기기가 다루는 전기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냉장고는 전기를 동력으로만 쓰지만 오디오는 전기를 동력과 신호 전달용으로 사용합니다. 즉 전기를 먹고 전기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오디오입니다. 냉장고의 목적은 온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전압이 조금 흔들리거나 노이즈가 들어와도 4도씨가 4.2도씨가 되는 정도의 오차는 기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오차 허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하지만 오디오는 다릅니다. 오디오가 다루는 것은 연속적인 아날로그 파형이며 고급 오디오라면 120dB 이상의 SNR, 즉 가장 작은 소리와 가장 큰 소리의 차이가 무려 1조배에 달하는 정밀한 신호를 재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는 양냉, 중냉, 강냉 정도만 조절하면 되지만 오디오는 1조 단계를 조절해야 되는 세계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정밀의 세계에서는 아주 작은 노이즈나 타이밍의 흔들림, 지터 하나만 들어와도 음색, 정속도, 공간감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케이블이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냉장고는 케이블의 영향이 거의 없지만 오디오는 극도로 정밀한 신호를 다루기 때문에 케이블의 차이가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또 우리가 공부해보고 갈까요?
케이블의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저항입니다. 케이블의 저항이 높을수록 미세 신호의 에너지가 손실되어 작은 신호의 잔향과 디테일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케이블의 저항이 낮으면 소리의 에너지가 좋아지고 스피커의 구동력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저항이 낮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도체의 단면적이 넓을수록 저항은 낮아지지만 단면적이 지나치게 커지면 인덕턴스와 스킨 효과 같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결과 저역의 양광과 두께감은 좋아지지만 해상도와 특히 고역의 정보량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케이블의 설계는 단순히 저항을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저항, 인덕턴스, 정전 용량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케이블이 단순한 전선이 아닌 이유입니다. 인덕턴스는 전류의 변화에 저항하는 성질이죠. 도체의 구조, 간격, 꼬임 형태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집니다. 인덕턴스가 높으면 고주파 성분이 감쇄되어 고역의 개방감과 해상도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인덕턴스가 너무 낮으면 또 저역의 응집력과 밀도가 떨어져 소리가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인덕턴스는 고역의 투명도와 저역의 단단함 사이에서 균형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인덕턴스는 저주파 60Hz만 흐르는 전원 케이블보다 주파수와 전류의 변화가 큰 인터 케이블이나 스피커 케이블, 디지털 케이블에서 음질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이 대역에서는 인덕턴스가 고역 감쇄, 위상 변형, 트랜지언트 둔화, 그리고 디지털에서는 지터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전 용량, 캐퍼시턴스요. 케이블의 구조와 절연체, 유전체에 따라 정전 용량이 달라집니다. 정전 용량이 높으면 고역이 부풀거나 흐려지고 낮으면 스피드와 투명감이 살아납니다. 고정밀한 오디오일수록 이 정전 용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어하는 그런 설계가 중요합니다. 임피던스입니다. 주파수에 따라 변하는 종합 저항을 의미하죠. 즉 저항 R과 정전 용량 C, 인덕턴스 L을 통합한 값이 임피던스입니다. 디지털 케이블은 표준 임피던스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벗어나면 반사와 지터가 발생해 소리가 거칠고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에서도 임피던스 매칭은 소리의 밸런스와 다이내믹스에 큰 영향을 줍니다. 노이즈 차폐. 노이즈의 차폐 설계에 따라 대역 밸런스나 배경의 정숙도, 무대의 깊이감과 분리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디오 케이블에서 이 실딩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얼마나 노이즈를 잘 차폐했느냐에 따라서 오디오 음질은 정말 급변할 수 있는 게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제조사에서 이 기하학적 구조, 지오메트리를 매우 강조하기도 하죠. 트위스트, 리치, 동축, 리본, 에어 다이렉트 등 전류가 어떤 경로로 흐르도록 설계했는가에 따라 음의 다이내믹스나 질감이나 두께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의 소리의 성격은 단순한 어떤 재료나 재질보다 이 기하학적 구조에서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케이블로 인한 음질의 열화라고 얘기하겠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신호 손실과 노이즈의 간섭입니다. 케이블은 저항과 인덕턴스, 정전 용량, 그리고 유전 손실과 같은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오디오 신호의 에너지가 미세하게 감소하거나 주파수별 타이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듬 앤 페이스가 흐트러지고 소리가 흐릿해지거나 소란스러워지며 고역이나 저역이 감쇄해 전체 대역폭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즉, 신호의 손실은 음악의 명료도와 리듬감을 무너뜨리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노이즈의 간섭은 순도의 오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기는 파이프 속 물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도체 표면을 따라 전자기장,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로 전달됩니다. 이 전자기장은 외부의 EMI, RFI 노이즈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가 케이블 내부의 신호 경로에 직접 간섭해 원하지 않는 전기적 변조를 오디오 신호에 섞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케이블 내부에서도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케이블은 단순히 신호를 흘려보내기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케이블 자체에도
접촉 노이즈나 물리적 노이즈, 자기유도, 정전유도, 마이크로포닉 노이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케이블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EMI, RFI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다양한 노이즈를 만들기 때문에 실딩, 유전체, 구조, 진동 억제, 접지 설계가 오디오 케이블의 핵심 기술이 됩니다. 이러한 노이즈들로 인해 신호 전송 손실이 발생하고 왜곡되고 더해지며 그 결과 음악의 배경이 탁해지며 미세한 정보인 잔향, 디테일, 공간에 공기감이 묻혀버리게 됩니다. 특히 디지털 케이블의 경우엔 고주파 노이즈가 타이밍 불안정, 지터를 유발해 공간감과 정의감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노이즈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노이즈 편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고성능 오디오 시스템과 하이엔드 케이블은 신호 손실 자체는 극단적으로 줄여놓았습니다. 따라서 케이블 교체에 따른 음질 차이는 대부분 노이즈 유입과 전자기장 간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어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케이블의 음질은 노이즈를 방어하여 순도를 얼마나 지켜냈느냐, 즉 차폐, 실딩, 접지, 그라운딩, 유전체, 디일렉트릭의 설계 품질에 달려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노이즈의 간섭을 억제하고 결국 음질 변화의 핵심 요인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설계를 보면 음질이 보인다, 케이블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케이블만으로 이런 영상을 10개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할 말이 많은데요. 다음번에는 파워코드, 스피커 케이블 등 케이블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